피고인 목현태의 통화 내역을 보면은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3시 14분경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전화를 받고 1분 4초 동안 통화를 하는데 혹시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니 저 지금 기억이 언제 이따 제가 들려드리겠지만은 예. 이때가 어떤 통화냐면은 아마 그 안에 있는 경력을 내지는 밖에 있는 경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목현태 피고인이 증인한테 물어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저 기억이 잘 상황이 안 나나요? 예 그럼 너무 일단 당황스러워서 이 그 통화 내용은 이따가 공개하기로 하고 예. 그 전에 서울청이랑 경찰청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쭉 들려드린 다음에 시간 순서에 맞춰서 증인의 시간이 오면 그때 이제 들려드릴게요. 증인 녹취록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먼저 피고인 조지호 등의 증거기록 순번 626번 압수기록 3권 11466쪽 주진우 휴대전화 전자정보 저장 CD 중 신종목으로 시작해서 58로 끝나는 파일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02시 30분경입니다. 예, 접니다. 부장님하고 의논하고 왔는데요. 예, 결론은 현 상태 유지를 좀 하자. 현 상태이지요. 사유는 예, 의원들하고 뭐 출입 권한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예, 일반인들은 저기 수천 명이 들어가서 돌발상황이 우려되니 예, 질서유지 차원에서 차단이 불가피했다. 예.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 청장님하고 했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야간에 위험하니까 흥분해서.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4일 02시 30분경 경찰청 경비과장 신종묵이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묵이 경찰청 경비부장 임정주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문 앞을 기동대 경력으로 차단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이 내용은 모르셨죠. 예. 그다음 그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목현태 휴대폰 중 주진우로 시작해서 3일로 끝나는 파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2시 37분경 녹음 내용입니다. 예, 대장님. 예, 부장님. 예, 이제는 그 선원들하고 보좌진들은 거의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고요. 예, 이제 각 문 앞에는 지금 그 외부 일반 진짜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한 예. 2,000여 명 정도 지금 예. 대기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곳은 1문하고 2문하고 그 도정문하고 6문하고 그 앞에만 지금 일반 진짜들이 있습니다. 예, 안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고 더 예. 이상 이제 그 국회 사무처나 뭐 의원실에서 이제 그 선언을 들어보내라는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정되게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통화 이후에 한 9분 뒤에 이루어진 통화인데 2024년 12월 4일 02시 39분경 피고인 목현태가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 출입문 주변에 약 2,000명 정도의 일반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하는데 증인이 보기에 02시 39분경 그 당시에 국회 주변에서 소요 사태 등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이 맞나요? 국회 정문 앞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군인들을 이제 개헌군들을 내보낸 다음에 국회 일문 쪽에 가서 바깥의 상황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국회 일문 바깥의 상황은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고 제가 가서 국회 안쪽에 이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케이트로 올라가 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요지는 이건데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군인들은 모두 국회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국회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나 국회 안은 지금 평온을 되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다려달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소요 사태라든지 혼동스러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목현태 씨가 피고인 목현태가 지금 서울청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비슷한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서울청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그 조지호 등의 증거 기록 순번 226번 주진우 휴대전화 CD 중에 신종모로 시작해서 02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해줍니다. 03시 12분경. 부장님 그 국회 경비대장 시켜서 예, 국회 사무처에 사무처에 의사를 확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의사 확인하겠습니다. 경력 네. 빼라는 의사죠. 예. 그리고 저 일반인들이 한 2,000명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 우리가 풀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도 감수하겠느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알려주시면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4일 03시 12분경 신종무기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경비대장을 시켜서 국회 사무처에 저 일반인들이 한 2,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풀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 그거 그래도 감수하겠느냐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해요. 증인은 이런 사정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맨 처음에 경찰청에서 서울청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어도 차단 계속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현태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찰청은 서울청에 경비대장 시켜서 사무처에다가 이거 우리 풀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라고 시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모르셨죠? 예. 계속해서 녹음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목현태 휴대폰 주진우로 시작해서 4호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예, 부장님. 국회 사무처 통해서요. 예, 예. 이 앞에 지금 문 앞에 2,000여 명이 지금 그 일반인들이 있는데 예, 예. 갑자기 국회 경내로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우리가 막고 있었다.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경력 예. 빠져도 진짜 안전에 문제 없겠냐? 예, 예. 확인을 해서 콜이라는 답이 나오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빨리요. 예. 위 통화 직후에 2024년 12월 4일 03시 12분경 주진우가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문 앞에 2,000여 명이 지금 그 일반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국회 경내로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우리가 막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도 되겠느냐라고 국회 사무처에 말하라고 시키는데 증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이제 증인과의 통화 내용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현태 휴대폰에 황충현으로 시작해서 00으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국회 문 앞쪽으로 뭐 이리저리 해서 한 1,500명 정도 지금 예,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이제 경력을 빼므로써 안을 들어가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 우리 지부에서는 그 경력을 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경력이라는 것이 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국회 바깥에서 지킬 수는 없어요. 안에서 지켜야 돼요. 이제 안에 있는 경력도 당연히 뭐 뺄 수 있지만 예. 밖에 있는 경력도 빼서 밖에 있는 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건 빼지 말고 그러면 안에 들어오길 원치는 않네요. 시민들이.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밖에 있는 경력은 안 그대로 유지해서 시민들이 예, 밖에 있길 의원과 바라고 예. 바라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경력만 밖으로 빼달라. 예. 그렇게 한번 전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지금 이 통화 내용 들어보면은 아까 그 경찰청 신종무기랑 서울청 주진우가 대화했던 내용을 목현태 피고인은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이해를 못하셨는지 또 목현태 피고인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증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네.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지금 어떤 취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바깥 상황을 다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국회 안으로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바깥에 외곽문에 평소에도 어떤 바깥에서 시위가 있거나 그러면은 기동대가 바깥에서 외곽문에서 지켰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고 당연히 안에 경력이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에 경력이 있다는 건 증인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좀 알기는 알았는데 그 뉘앙스로 봤을 때는 안에도 경찰이 있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찰을 하면서도 봤기 때문에 그때는 기동대에 있는 기동대 경력들이 외곽문 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목현태 휴대폰에 주진우로 시작해서 20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중간에 피고인 김봉식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예, 부장님. 예. 그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 밖에 있는 경력을 빼기를 원치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예. 그리고 대신에 안에 있는 경력을 예. 밖으로 좀 빼달라. 경력이 안에 있질 않잖아요. 안에 경력이 86기하고 2개 정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죠? 안에? 그게 애초에 문의 압박이 있을 때 경력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을 종원해 줬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건 당연히 나오라고 하고요. 예, 예. 그러면 경력을 빼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 밖에 있는 것은 그들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경호기획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청장이에요. 예, 예, 청장님. 대장 방금 그 사항을 네네. 사무처인데 사무처에서 국회의장하고 예, 예. 의장단 쪽에 그렇게 사무처에 의사를 전달하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럼 그것은 경찰 경력이 빠져주기를 계속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네. 우리가 아까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일부 군인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걸 경찰 경력이 확 빠지면은 일반 시민들 들어가서 네네. 경력과 충돌 우려가 있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검토하겠다고 지금 홀딩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뭐 한 20, 30분 전에 장갑차도 다 빠졌어요. 예, 예. 빠졌고 그래서 예. 바깥에 있던 3기, 예. 3단하고 6단을 또 종사를 시켰어요. 네네. 그런 상태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4단하고 8단 경력이 남아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경력이 우리가 이제 빼도 될지 여부를 사무처에 물어봤는데 사무처에서는 계속 경력이 있어 주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경호기획관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경력이 계속 있어 주는 게 좋겠다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예, 예. 우발 사태 대비해서 요청하면은 예,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의장단에 전달하라 그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꾸 뭐 국회의원들이 뭐 그런 컴플레인을 하지 않도록 네네. 그리고 사무처에서 명확하게 의장단에게 전달하라 그러시고 예, 예. 울란에 있는 86기인가 그거는 바로 종산을 시킬 테니까 예, 예. 그렇게 관리합시다.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3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가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피고인 김봉식이 위 대화 중간에 등장하여 증인이 국회 밖 경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했다는 말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경찰청과 서울청은 국회 밖 경력을 유지하면서 국회 출입문 앞을 막는다는 방침을 이미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국회 사무처에서 이를 요청한 것처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대화 내용 쭉 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경찰청과 서울청은 어떤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지금 국회 밖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짠 다음에 오히려 국회 사무처에서 그걸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돌려서 지금 그 대답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요청한 거니까 의장에게 전달해라 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처음 들어봅니까 지금? 네, 이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년 12월 4일 03시 18분경, 03시 29분경에 증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국회 외곽 출입문 바깥쪽 경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데 증인은 결국 이 상황을 상급자에게 전달하셨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고는 위에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 목현태가 위와 같은 전달 상황을 증인에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봐서는 아마 그냥 국회 의사를 명확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때까지 국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85기동대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국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된 다음에도 국회의원들이 바로 안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1시 1분 통과된 다음에도 국회 직원과 의원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산문에 가서 이제 의원들도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들어온 적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유지가 그 국회 봉쇄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검찰 참고인 조사 시 2024년 12월 4일 05시 54분경에야 본회의가 정해된 이유와 관련하여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는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 통보가 오지 않아 국회의장님이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후 위 의결 사실을 확인한 다음 정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국회의장 우원식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인가요?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14일자 국회 사무처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확인한 결과 국회 직원 중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47명으로 그중 국회 사무처 직원은 15명이고 대부분이 국회 경위나 방호 공무원인데 현재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도 좀 발목이 좀 안 좋은 상태고요. 왼쪽 발목이.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완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5명 중에 증인 또한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신고되었는데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중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그 담을 넘으면서 왼쪽 발목이 약간 삐끗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한 7, 8시간 정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앉은 적이 없거든요.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목이 좀 무리가 가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진단이 얼마 정도 나왔죠?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출한 진단서 내용대로 피해를 입으셨던 것이죠. 예. 예. 이 사건 비상계엄 동안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가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 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는지 증인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알지 못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금 마지막인가요? 반대 신문 이따가 변호사님께서 하실 텐데 예. 일단 제 주신문 마지막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이 관련해 가지고 국회 경호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으면 국회 직원들도 근데 그게 이제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을 넘었고 더군다나 의장님께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쉽게 보기에는 이제 경찰이 먼저 막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